전설의 그 수원 통닭거리 4대 천왕 통닭집에 숨겨진 비화와 맛의 비결, 그리고 통닭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거는 왕어풍의 꿀팁이죠. 그리고 통닭 맛 비교,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수원의 번화가인 남문골목 그 통닭거리에 진미통닭, 용성통닭, 장안통닭, 그리고 종로 그 매향다리 건너기 전에 위치한 매향통닭을 합쳐서 수원 4대 천왕 통닭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4대 천왕 통닭집들은 모두 그 수십 년 전통을 지녔고, 근데 그 시작부터 맛집으로 유명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 남문 골목의 진미통닭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통닭의 맛이 아니라 닭의 크기를 통해서였어요. 진미통닭은 수원의 어느 통닭집보다 큰 닭을 튀겨서 내놓는 통닭집으로 인식되었고, 그 통닭 한 마리를 시켜서 성인 3명이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닭이 다른 통닭집 가격하고 같았으니까, 이게 이제 진미통닭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죠. 특히 당시 그 인근의 그 매항여고에서 수업이 이제 끝나는 시간에 여고생 4명이서 뭐 그 진미통닭집에 앉아가지고 통닭 한 마리를 배불리 먹고 있는 광경도 진짜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고생 4명이 먹다가 남은 통닭 그 날개살하고 그 목살 그거까지 따로 그 비닐봉지에 싸가는 여학생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정도로 컸지 닭이. 그러니까 이 진미통닭이 이런 커다란 닭, 이걸 좀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왕어풍의 지인 중 한 명도 그 진미통닭 근처를 지날 때면 이제 저렇게 큰 닭을 쓰면 절대 그 수시타산이 맞을 수가 없어. 이건 수입산 닭이다. 무조건 수입산 닭 쓸 거야. 이렇게 좀 그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왕어풍이 개인적으로 근처 상가 그 하고 있는 지인 통해서 한번 알아본 바로는 꼭 근처 가게니까 자주 본다고 그 앞을 진미통닭 쪽. 그 진미통닭으로 들어오는 닭 배달차. 그게 이제 국내산 닭만을 취급하는 좀 이렇게 알려진 그 상표에 그 닭 배달차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내산 닭을 썼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이제 당시 그때 이제 맞은편에 용성통닭하고 장안통닭, 거기서 이게 사실 맛이 뭐 진미통닭보다 훨씬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 크기까지 밀려서 손님 수에서는 뭐 진미통닭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정도로 거의 뭐 진미통닭이 손님이 많고 이 두 통닭집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맛을 또 이제 기준을 별표로 한번 표기해 보자면, 당시에 이 용성통닭하고 장안통닭한테 악재는 이게 진미통닭 일대 주인 아주머니 통닭 쓰는 실력이 점차 그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진미통닭을 한 삼성 그럭저럭 평범한 정도의 맛 수준, 그 정도로 보면 당시에 초기 이 진미통닭 외에 이제 그 맞은편에 용성통닭하고 장안통닭은 2성에서 3성 맛, 그러니까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평범한 맛, 그 정도 수준. 이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더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맛의 격차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야. 이제 한편 그 남물 골목에서 매양다리 방향으로 내려가는 쪽, 그쪽에는 통닭거리, 통닭집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뭐, 네 개 정도 아마 거기 모여있는 그 통닭집들, 그게 있었어. 그게 이제 최초로 그 1970년에 가게를 열은 매양통닭이 있어요. 이 매양통닭이 처음 그 부부 둘이서 시작했는데, 물론 그 닭을 튀기는 뭐 이렇게 좀 중요한 일, 그거는 이제 아주머니가 전담했고, 시작부터 맛이 괜찮게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 그 시민뿐 아니고 택시 기사들이 뭐 길가에 택시를 대놓고 통닭을 가서 먹거나 또 그 싸갈 정도로 그 자꾸 그 알려진 거지, 그 점차 그 근처 인근 이외에도. 그래서 이때 그 초기 매양 통닭의 맛이 4성에서 5성 사이에 먹을 만하고 맛이 좋다 정도, 그 정도의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통닭 오픈부터 그 맛이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의 그 경험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떤 선천적인 맛에 재능이 있었다고 봐야겠지, 주인 아주머니가. 그 대부분 실력이 있어도 알려지지 못하다가 이제 우연하고 작은 계기로 그렇게 인지도를 올리는 것처럼 매양통닭도 역시 기본적인 특출난 맛에 더해서 두 번의 계기로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그 손님이 엄청 느는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초반에 그 매양통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한 새콤한 맛의 무, 그거 직접 무를 담궈가지고 작게 그 네모지게 썰어서 내놓은 그 무가 이제 통닭의 느끼함을 줄이고 맛을 더욱 맛깔스럽게 만들었던 거지. 그 현재 그 매양통닭 2대 주인 아들의 말로는 지금 그 보통 그 시중에 팔고 뭐 통닭집에 써두고 내놓고 하는 거, 네모난 이렇게 용기에 넣어서 파는 흰생무, 그 시작이 매양통닭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에 그 지금처럼 따로 용기에 넣어서 파는 걸 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뭐 다른 통닭집에서도 뭐 흰물을 그렇게 내놓는 걸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다른 뭐 우리나라 그 지역들에서 뭐 그렇게 이제 물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 매양통닭에서는 작은 그 비닐봉지 있지? 예. 거기 이제 그 네모나게 썰은 물을 직접 담궈서 그 저기 새콤하게 그 맛을 낸 그 물을 통닭하고 이제 함께 싸줬기 때문에 이 매양통닭 2대 주인의 그 말이, 자기들이 뭐 그거 최초로 서비스한 거다라는 그 말이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은 있어 보여요. 그 두 번째 이제 인지도가 올라간 계기는 그 처음에 그 따로 이제 팔던 닭똥집 뭐 그거를 통닭에 끼워서 이제 함께 그 서비스 하기 시작한 일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계기가 매양통닭을 쉽고 널리 알리는, 그러니까 뭐 그 힘무 주는 닭집, 뭐 또 닭똥집도 같이 튀겨주는 뭐 닭집,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알려진 거지. 거기 가자, 닭똥집 그 같이 튀겨주는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힘무 주는 닭똥집도 같이 튀겨주는 통닭 맛있게 하는 닭집, 이렇게 이제 그 쉽게 이제 그 입소문을 타고 돌면서 그 손님이 계속 늘어난 거지. 뭐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남문 통닭거리 일대 그 통닭집들하고 그 매양다리 일대 그 통닭집들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지. 경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맛이 조금씩 향상됐고, 닭파동을 거치면서도 크게 흔들림 없이 다들 제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남은 통닭거리의 진미통닭은 사성 먹을만하게 괜찮은 맛의 수준까지 올라섰어요. 통닭 맛이. 그리고 맞은편에 용성통닭하고 장안통닭도 삼성 그럭저럭 평범한 맛 수준까지는 다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진미통닭이 닭 크기만 아니고 그 맛에서 이미 그 주변 통닭집들을 앞서고 있었고, 그래서 용성통닭하고 장안통닭은 사실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었지. 손님에 있어서 손님 수. 그래서 남은 통닭거리 지금에 거기 상권을 지배하는 사실 독보적인 통닭집이 진미통닭이 된 거지 그때. 당시 그 용성통닭의 일대 주인 아주머니가 그 대부분 시간을 이제 그 맞은편에 그 진미통닭으로 들어가는 계속 들어가는 그 손님들을 멍하니 그 바라보면서 그 가마솥 있죠, 튀기는 통닭 튀기는 그 기름을 그렇게 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정도로 그 사실 용성통닭하고 장안통닭은 거의 뭐 진미통닭 자리가 없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오는 그런 손님들 좀 소수를 받고 좀 버틸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용성통닭에 뭐 지금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용성통닭 뭐 이런 홍보 문구가 그대로 빛을 발하게 된 거는 한참 뒤에요. 그 후로도 한참 후의 일이야. 아무도 생각 못했지 사실. 용성통닭이 그렇게 뜨리라고는. 어쨌든 근데 남문 통닭 골목에서 매양다리 방향으로 이제 가는 매양다리 주변 통닭집들은 매양통닭의 그 오성 뛰어나게 맛이 있다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서 휘청거리면서 그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마지막까지 그 버티던 그 저 매양통닭 맞은편에서 그 맛도 그 사성 먹을만하게 괜찮은 맛 그 수준이었어. 그 남수통닭인데 거기도 결국은 못 버틴 거야. 이 오성 맛의 벽에 부딪혀서 매양통닭에 결국 사라졌어. 지금까지 아마 남아 있었다면 남수통닭이 그 뭐 현재 용성통닭, 진미통닭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맛이라고 봐야 돼. 거의 수원 5대 천왕 통닭집으로 불렸을 정도는 됐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사라져갖고. 그래서 이 매양다리 주변의 통닭집들하고 남문 통닭거리 주변 통닭집들의 운명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돼. 이렇게 남문 통닭거리 주변 통닭집들은 점차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통닭거리라고 이제 불리면서 인지도를 올렸는데 매양다리 주변 통닭집들은 점차 사라져간 거지.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없어. 매양통닭밖에. 그 차이가 왕화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남문 통닭거리 성립을 주도했던 진미통닭은 사성 먹을만하게 괜찮은 맛 그 정도 수준으로 뭐 일단 진미통닭에서 이제 한 번에 그 소화해내지 못하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뭐 기다리고 하더라도 그런 손님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버티고 통닭 맛을 연구하고 뭐 어느 정도 그 맛을 향상시켜서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다는 거지. 그 사성 먹을만하게 괜찮은 맛이라는 수준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서 그 통닭집이 하나둘 늘고 또 기존에 있던 통닭집들은 버틴 거지. 버틴 거지. 근데 이제 매양다리 주변의 통닭집들은 이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오성 뛰어나게 맛있는 그 맛을 못 낸 거야. 단지 튀기는 것만이기 때문에 이 통닭은 그 맛을 도저히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수준에 포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성 맛의 수준이 통닭 연구나 노력만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재능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돼. 내가 그 점을 진짜 극명하게 느낀 게 매양 통닭의 일대 주인 아주머니가 약간 좀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서 아들 부부한테, 뭐 정확히는 아들이지, 아들한테 통닭 튀기는 방법을 전수하는 거. 그 장면을 내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부터예요. 그 현재는 그 매양통닭 2대 주인인 아들이지. 그 당시 그 오전에 1대 주인 아주머니한테 통닭 튀기는 방법을 전수받으면서 보면 항상 얼굴이 굳어 있어. 그리고 좀 뭔가 괴로워하는 표정이었고, 그 2대 주인 아들이 약간 좀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 같은 걸 좀 쉬고, 왜 안 되지? 왜 그 맛이 안 나지? 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몇 번 그런 상황을 내가 지켜봤는데, 그게 사실 재료도 그렇고, 뭐 기름의 온도, 또 닭을 튀기는 시간, 뭐 그럼 모든 게 그 어머니인 일대 주인이 함께 지켜보면서 알려준 상황하고 동일한데, 왜 자기가 튀기면 같은 맛이 안 나냐, 이런 답답함, 그런 토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 다 똑같잖아. 재료도 그렇고, 그지? 기름, 뭐 또 기름의 온도, 닭 튀기는 시간 다 똑같이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보고 또 세팅해 준 대로 이게 왜 맛이 틀린 건지 나도 사실 생각해보면 답답했어요 그때. 그래, 오죽 답답했겠어 당사자는. 근데 그래도 어느 날 그 내가 매양 통닭을 지나가던 중에 1대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2대 주인 아들한테 하는 말, 잘 들으라니까 튀겨지는 소리를, 이렇게 한마디 톡 하더라고. 그렇게 우연히 그 말을 내가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 사실 이전에도 그렇게 몇 번 뭐 그런 말을 뭐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한 개도 이제 흘렸었는데, 사실 1대 주인 아주머니가 2대 주인 아들한테 하는 잘 들으라니까 하는 말, 그것도 몇 번 들었거든. 근데 그게 자기가 가르치는 말, 이런 뜻, 말하는 말을 좀 잘 듣고 숙지하라, 그 의미가 아니었던 거지. 그게 아니라 가마솥에서 닭이 튀겨지는 소리와 그 소리의 변화를 잘 들으라는 의미였다는 거지. 근데 튀겨지는 소리를 요걸 딱 듣는 순간 그걸 깨닫게 된 거야. 한번 이제 그렇게 생각이 열리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오가면서 들었던 일대 주인 아주머니의 말인 뭐 잘 보라고, 이런 말도 자기가 닭 튀기는 모습을 잘 지켜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마솥에서 닭이 튀겨지면서 변화하는 색과 그 형상, 이런 걸 잘 보라는 의미인 거지. 그리고 뭐 맛을 맡아봐 라는 말이나 뭐 손으로 맛을 봐, 이런 말도 닭이 이제 튀겨질 때 그 원하는 맛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죠? 그 맛까지 조율하라는 의미고, 또 이제 가마솥 안에 튀겨지는 닭을 그 집게로 이렇게 막 잡고 하는데, 그 잡는 손의 느낌으로 알맞게 튀겨지고 있는지, 또 원하는 그 제대로 된 맛까지 이제 익어가는지, 뭐 그런 걸 구분하라는 의미였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튀겨야지,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뜬구름 뭐 잡는 그 헛소리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런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합쳐진 심상에 그려진 맛의 심적인 구현을 의미하는 거다.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마음으로 튀겨야지라는 말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는지 궁금해진 거지.
그잖아요. 그 네 가지 감각으로 이제 파악하고 마음으로 통합된 심상에서 오는 맛, 그지? 그걸 뭔가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면 뭔가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맛이 변할 거 아니야, 좋게. 그죠? 아들이 그냥 똑같이 튀기는 거랑 다르게. 그죠? 그러니까 즉 맛이 달라지게 만드는 실제적인 무언가의 어떤 행위가 있을 거였어. 그래서 왕화풍이 이제 개인적으로 유심히 그거 이제 지켜본 결과 진짜 그런 행위가 존재했어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 대수로워 보이지 않는 사소한 행위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마솥 안에 튀겨지는 닭을 집게로 뭐 툭툭 튄다든가, 닭의 날개를 그 집게로 잡아서 뭐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있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냥 닭을 튀길 때 손버릇처럼 그 하는 행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지. 아, 이게 이런 게 바로 그 오성 맛의 비결이었구나. 그 통닭의 세계가 진짜 오묘하구나. 이걸 그때 느꼈어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또 이제 흘러가지고 남문 통닭골목 그 진미통닭 일대 주인 아주머니가 좀 노쇠지면서 그 딸이 이대 주인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 맛이 변했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손님들 발걸음이 점차 맞은편에 그 용성통닭으로 옮겨가는 일이 생겼어. 그 당시 그 용성통닭은 뭐 삼성 그럭저럭 평범한 맛의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 사성 먹을 만하게 괜찮은 맛 수준, 그 사이 정도까지 맛을 그 향상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사성 수준의 맛이지. 또 뭐 장안 통닭은 뭐 삼성 그럭저럭 평범한 맛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거기서 이제 맛이 그 향상되는 중이었어. 근데 이제 진미통닭의 이대 주인이 닭을 튀기면서 사성 괜찮은 맛, 먹을 만하게 괜찮은 맛 수준에서 삼성 그럭저럭 평범한 맛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 맞은편 용성 통닭이 남문 통닭거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진미 통닭 자리가 차서 뭐 기다리던 손님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찾던 용성 통닭에서 따르고 직접 용성 통닭의 통닭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 후에 이제 급속도로 그 용성 통닭의 맛이 사성 먹을 만하게 괜찮은 맛 수준까지 도달해요. 그 진짜 그 용성통닭에 그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용성통닭, 사실 보면 처음에 웃겼어요. 나도 웃었어 솔직히. 저 홍보 문구 걸어놓은 거 보고. 근데 이게 진짜 그 문구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 맛이 사성까지 도달할 정도로 뭔가 한 거지. 그냥 어떻게 돼? 삼성에서 사성이 어떻게 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튀긴 거야 계속. 그 뭐 아침이나 뭐 이런 안 볼 때 그 계속 튀기면서 이렇게 시험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했던 거야. 알게 모르게 뭐 통닭 뭐 엄청 버려가면서 그 했겠지. 그 누가 먹어? 자기들이 먹었겠지. 근데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다 먹어요? 버릴 각오하면서 그 연구했던 거. 그게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다시 그 진미통닭 일대 주인이 복귀를 했어. 그래서 다시 직접 튀겼는데 이제 그래서 통닭 맛이 이제 사성 먹을 만하게 괜찮은 맛 수준으로 회복되긴 되는데, 그 사이 이제 뭐 용성 통닭은 튼튼한 맛에 아성을 구축해서 거의 뭐 진미통닭하고 더불어서 남문 통닭거리를 양분하는 상황까지 간 거지 그때. 바로 그때. 진짜 그 손님이 거의 텅텅 비고 진미통닭
그리고 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를 멍하니 그 기름 저으면서 그 보던 그 오랜 세월 그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일단 그 사이 장안통닭은 그 삼성에서 사성 사이에 그 막까지는 끌어올렸어. 그리고 진짜 통닭계 그 스탠다드한 맛이 됐죠. 통닭 맛이. 그래서 옛날 통닭의 맛은 어떤가? 누가 이렇게 이제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나 먹어볼 사람이 물어본단 말이야. 뭐 외국인이라도. 그러면 장안 통닭이 답이다. 이렇게 제시할 정도로 통닭계는 진짜 스탠다드한 옛날 통닭. 그 맛의 기준이 됐어요. 장안 통닭도. 그리고 또 사성 맛에 이제 관문이 된 거지. 어떤 통닭집이 이건 이제 사성 맛에 도달하려면 장안 통닭의 맛을 넘어서야 비로소 그 사성 먹을만하게 괜찮은 맛의 수준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가 된 거지. 뭐 하여간 이미 이제 언급한 것처럼 그 뭐 맛을 쉽고 널리 이제 알리는 어떤 계기 그런 것도 이제 또 있었어. 통닭집들. 매양 통닭 이래로 이제 널리 퍼진 닭똥집 뭐 이건 이제 제외하고 진미 통닭은 이제 모래집, 용성 통닭은 닭발을 함께 튀겨서 줬고 뭐 거기 닭발도 주더라. 뭐 그 닭집 맛도 괜찮고 이제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이제 진미 통닭, 용성 통닭이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남문 통닭거리 형성의 이제 그 양대 축으로 이제 완전히 뭐 자리 잡은 거지. 뭐 매양다리 주변 통닭집들은 뭐 아까 말했듯이 그 매양 통닭만 남은 거예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일대 주인의 그 오송 뛰어나게 맛이 있다 수준의 통닭 맛은 뭐 어느 것도 그 넘볼 수 없는 철벽과 같은 아성을 그 유지하고 있었고 그 대신 그 매양통닭 일대 주인이 지병으로 이제 거동을 못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하다가 이대 주인 아들이 이제 완전히 맡아서 통닭을 튀기게 되면서 그 오성 뛰어나게 맛이 있다 수준에서 사성과 오성 사이에 괜찮게 맛이 있다 수준으로 사실 반 단계 하향했어. 근데 뭐 이제 그때는 이미 뭐 주변에 다른 통닭집들은 모두 이제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남문 통닭골목의 그 용성 통닭과 같은 뭐 어떤 극적인 기적 같은 그런 성공의 일화가 생길 그 여건은 아니었어요. 다른 뭐 통닭집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 망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매양 통닭 일대 주인이 고인이 됐죠. 그래서 통닭계 진짜 큰 별이 졌음을 실감했고 사실 그 오성 뛰어나게 맛이 있다 그 수준의 그 매양 통닭의 그 맛이 이대 주인 아들한테 다시 구현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 사라진 맛집들이 뭐 좀 그 적지 않죠.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남창 초등학교 앞 사성에서 오성 사이 맛의 그 떡볶이와 튀김 팔던지 그리고 매산 초등학교 앞에 전설적인 그 오성 맛 그 찍어 먹는 떡볶이집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분식집 같은 데서 때 가서 그 팔던 종로시장의 그 전설적인 오성 맛의 분식 만두 도매집 여기도 뭐 그만두고 없어지고 뭐 하긴 뭐 우리 왕어풍 그 가문에서 전래되어 온 그 3대 요리가 있어. 그 뭐 해물이랑 뭐 각종 식재료를 뭐 넣고 만드는 사성에서 오성 사이 맛의 신선로 그리고 이제 임금께도 그 진상되었다던 그 9번 양념물에서 굽는 닭인 오성 죽맛의 구첩게 원래는 뭐 꽁으로 만들었다는데 뭐 꽁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그 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언젠가부터 닭으로 바꿨다 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뭐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1년을 품에 끼고 숙성시키는 오송 상맛의 남학김치.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우리 가문의 유명한 음식인데 이것도 뭐 사실 지금 다 명맥이 끊길 위기에 좀 있어요. 우리도 뭐 아직까지 하고 있는 맛집도 있어요. 이게 그 저기 종로시장 4성 5성 사이 맛에 그 종로 칼국수 집, 종로 칼국수집 거기 그게 여기 냄비 같은 거에 담아서 칼국수 양도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맛이 있어. 거기 아직도 하긴 해요. 뭐 어쨌든 현재 그 수원 남문 통닭골목을 비롯해서 매양다리까지 4대 천왕 통닭집 그 맛의 평가는 왕호풍 개인적으로 매기면 1번이 매양통닭, 2번이 용성통닭 지금은 3번이 진미통닭, 4번이 장안통닭 이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닭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사실 이거 뭐 아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야. 그 뭐 이런 맛의 평가와는 좀 별도로 기존의 그 통닭 맛을 반 단계 정도 끌어올려서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광어풍의 꿀팁인데 튀긴 통닭을 바로 그 통닭집에서 이제 먹는 거 그게 두 번째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 포장한 통닭을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밀폐된 상태로 실온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식혀서 먹는 방법. 이 방법으로 통닭을 먹으면 그 매양통닭 그 아까 말한 그 일대주의나 완벽에 가깝게 조화로운 오송 맛의 유일한 약점. 그게 뭐냐면 그 오송 중의 맛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원인이지 그게. 오송 맛에 그친 다소 그 딱딱하고 그 푸석한 가슴살 그 튀겨진 부분 아주 그 작아요. 근데 좀 작은 부위야. 그 부위의 약점인데 거기까지 따로 그 새로운 별미로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렇게 3-4시간 실온에서 식혀서 먹는 방법이. 그 뭐 어쩌면 그 현재 그 매양통닭 2대 주인 그 4성에서 5성 사이의 맛이라고 그랬지. 그걸 반 단계 끌어올려서 뭐 지금 고인이 된 1대 주인의 5성 뛰어나게 맛이 있다. 그 수준의 맛까지. 그 맛의 향수까지 느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먹으면. 어쨌든 뭐 전설의 그 수원 통닭거리 그 4대 천왕 통닭집 그 숨겨진 비화와 맛의 비결 그리고 뭐 왕어풍의 통닭 맛 비교 또 가장 맛있게 통닭 먹는 방법 그 팁까지 말해드렸고 뭐 못 먹어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직접 먹어보세요. 먹어보시고 왕어풍이 말한 그 팁처럼 또 한번 그렇게 먹어보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의 맛은 비교해서 어떤데 이건 또 이렇다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고 또 왕어풍 말이 맞구나 뭐 이러실 분들도 있을 테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못 먹어보신 분들은.